그동안 이제 영영에서 다뤘던 수많은 사건 중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이 형님이 가장 크게 분노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 이거. 누굽니다. 아, 네, 여기 지금 아이가 지금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손들게 하고 있고. 여기 치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팔이랑 이제 상반신 좀. 네. 어머. 어머 멍이야 어머. 저게? 부러진 빗자루라고요. 어머, 저렇게 휘었어?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대나무 막대가 나오고요. 어머. 집 안에서 압수한 물품이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분리수거를 또 다... 얼굴에 상처가 많으니까 마스크하고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이건 너무. 저희 이때 도망가라고 소리를 쳤죠. 사망 전날입니다. 이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져서 손을 못 올리는 상태였어요. 못 올리지. 갈비뼈 부러지면 못 올리지. 숨도 못 쉬어. 아유. 아, 그래, 맞아. 올리라 했는데 올리라고 시간 끌지 마. 안 올라간다고? 이리 와. 야, 거짓말이죠? 이거 꾸며낸 얘기죠? 아니 설마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저기서 도망가지. 제가 정말 방송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사건이에요. 저는 이때 이 잔상이 뭐 항상 한 3일 정도까지 계속 가가지고 제가 이 용역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아이가 학대당한 사건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가 더 많이 나서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이요. 2021년 2월 사건이고요. 이혼 후에 네. 아이를 혼자 키우던 엄마가 언니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이모 부부가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굶기고 손발을 결박까지 하면서 급기야 물고문까지 하다가 조카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 나왔던 게 119 신고 전화 목소리였잖아요. 저는 신고 당시에도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지금 아이가 지금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된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이모에게는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 그리고 아이를 맡겼던 친모는 2년을 받습니다. 2년이요? 다시 봐도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판결이 맞는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모는 징역 30년을 받았고 이모부는 이제 징역 12년을 네. 받았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모부는 한 40분 동안 그 욕조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죽는 과정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모의 형량도 아주 높지는 않은 네. 건데, 왜냐하면은 그 판사가 살인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봤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확정적 살인 고의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119 신고를 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만약에 저 사람을 확정적으로 죽일 의사였다면 그걸 했겠느냐. 이제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인이 속발성 쇼크였습니다. 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팔다리를 막 때리고 했는데 결국 죽을 때는 익사로 숨이 막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팔다리를 때린 것과 숨이 막혀서 죽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를 때렸을 때
피하 지방에서 출혈이 되면서 순환기에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빨리 익사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지가 전개됐는데 이 속발성이라는 거 이 속에서 계속 그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니까 겉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잘 인식을 못했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이제 고의가 약하다고 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 온몸에 피멍이 다 들어있고 네. 지속적인 구타가 있었고 네. 증거가 다 있는데 사망한 이후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거 확정적 고의로 안 본 걸 저는 사실 되게 동의하기 그러니까요. 어렵거든요. 이렇게 네. 사실 대개는 많이 때려서 죽는 거는 다 속발성이란 말이에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사유로 삼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정 판사님이 형량을 이해를 못한다. 왜냐면 전직 판사님이 이 형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봤을 때 또 단답형으로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납득이 안 가신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저는 이걸 다시 봐도 그리고 됐어. 저희 다 본 납득이 저희는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뒤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의견을 한번 볼까요? 살리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면피하려 한 걸 참작해서 12년이라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엄마도 이모랑 작당했으니 똑같이 30년 줘야지. 더 양육 책임이 있는 게 엄마인데. 살해 의도가 없다니 저 정도까지 폭행하면서도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좀 없애라. 학대하다가 죽이는 거나 그냥 학대해서 죽은 거나 뭘 구분하고 난리냐. 미국에서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한 번 터졌는데 최종심에서 학대 부부는 사형, 아이 부모까지 체포해서 가석방 없는 징역 320년 나옴. 맞아요. 저는 아동학대 치사를 좀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저 정도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계속적인 구타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현학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직관적으로 저 정도는 일단 고의가 인정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아니 근데 저도 저 영상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네. 며칠을 알았어요. 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모부 같은 경우는 사건 현상만 본다면 그냥 공동 정범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필적 고의라는 적용을 하고 나니까 사망에 이르는 시간에 바깥에 나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돼버리는 순간이 돼서 그 차이가 굉장히 원도 차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의견 중에 어머니가 받는 2년의 형량 이게 맞을까요? 근데 이건 이제 형사처벌이잖아요.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하는 게 특히 폭력범죄는 그런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친엄마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하는데 관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거고 대신 친엄마가 아동복지법이나 이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 방임했다 이런 정도의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특히나 집안에서 보통 일어나다 보니까 두 가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사실 수사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도 없지 또 만약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이게 고의냐라는 것을 정말 현상만 가지고 인정할 거냐 이거는 사실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학대는 고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갑자기 제가 입장이 난처해지는 진짜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때린 적도 있고. 그러면 그 때리고 나오면 제 손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화도 나고. 훈육을 해서 혼내도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 부모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거에 너무 좀 실제로 친모와 이모가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지금 대화 내용을 보니까 친모가 그냥 자기 딸을 욕하고 있어요, 같이. 세상에. 에휴, 나도 미쳤지.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네. 친모가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했거든요. 무슨 탄원이요? 이모와 이모부를 선처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대는 분명한데 살인은 입증이 안 된.
아, 이건 아, 정말 이 사건. 자, 여기가 애 아빠의 아버지가 살던 빌라 옥상입니다. 저 옥상 처마 아니에요? 네, 옥상 출입문 위에 시신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게 지수야? 저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 미친다. 그 속에 포장지로 여러 번 쌓인 바로 35, 세로 24cm 크기의 빨간색 김치통이 나왔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 안에 랩으로 꽁꽁 싸맨 지수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의 판결은요. 친모는 8년 6개월, 친부는 2년 4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근환 단장님도 아까 저 영상 보시면서 나지막하게 아, 미친다. 이 판결 8년 6개월과 2년 4개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15개월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네. 제대로 양육도 못 받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말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증거가 너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저렇게 김치통에 들어와서 있었던 게 2년 넘는다는 거잖아요. 거의 3년을 있었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 걔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죽은 상태에서. 죽기는 죽었으니까 살인 책임을 묻는데 그거를 학대 치사로 물었던 거죠. 학대 치사는 기본적인 형량이 4년에서 8년 정도거든요. 우리 양형 기준표가. 그러면 이제 평균이 6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대해서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확 뛰어서 17년에서 22년 해서 한 20년 정도를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에서 20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게 4년에서 8년 사이니까 네. 그 8년 6개월 정도 나온 거죠. 여기는 그 학대 치사뿐만 아니라 사체 유기. 지금 유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애가 죽고 난 뒤에도 애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정수급을 받았어요. 애 몫으로. 맞아요. 한 3년 동안 받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붙어서 이제 8년 6개월을 넘어간 거죠. 아니 근데 생산된 애를 집에 혼자 두고 이틀에 한 번 꼴 뭐 6시간 동안 남편 교도소를 면회를 갔었잖아요.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 이것도 살인이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는 살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그렇게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인데 포천 김치통 사건을 수사했던 우리 서종천 형사님이 해결하신 아동학대 사건이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고무통 안에 그 2명의 시신이 들어있었는데 고무통 안에요? 그 집에 애가 있었잖아요. 이 두 구의 시신과 집에 갇혀있던 아이는요.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을 하다가 눈동자의 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끔찍한데요. 때는 2014년 7월 29일 밤 9시 반경. 어린애가 집에서 울고 있어요. 악을 쓰듯이 우는데 큰일이 난 것 같아요. 8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방 안에 있었어요. 저런 집에 혼자 애가 있었다고? 집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고 파리까지 들끓었는데 벽이고 바닥이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더라고요. 저게 집이에요? 형사님들이 집 안을 둘러봤는데 방 한가운데 큰 고무통이거든요. 처음 맡아보는 아주 역한 냄새였어요. 그걸 살짝 들춰봤더니 안에 백골이 부구가 있었던 거죠. 남편 박 씨는 10년 전에 고무통에 유기했고 내연남 정 씨는 1년 전에 이제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그렇게 해놓고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시체가 있는데 거기서 시신과 아이만 저기다 두고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요? 와. 아이가 이제 데리고 와서 빵을 줬더니 조각조각 나눠서 먹기 시작을 한 사건이잖아요. 한 번에 못 먹고. 진짜요? 지금 다 먹어버리면 못 먹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진짜 정말 엽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몇 년을 받은 거예요, 그럼? 1심에서 24년 받고 2심에서 18년 감형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동 학대만으로 처벌받은 건 아니고 지금 2명의 시체가 있잖아요. 네. 내연남을 죽인 것 때문이죠. 사실은 그 한 명 또 죽은 사람은 남편에 대한 그 살인은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누구의 시체가 전부 진술 이외에 사인을 밝힐 수가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아직도 살았나 이렇게 그 마음 때문에 보러 온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좀 배부르게라도 좀 씻기든 뭘 최소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판결만큼은 정말 형량을 좀 세게 부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 6년 정도의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학대 자체도 뭐 1년 이하니까 기본이. 네. 그럼 아동학대는 이렇게 형량이 낮았냐 하면은 가정 내에서 있었던 일을 국가나 이런 데서 막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오랫동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부부끼리 막 싸워도 그건 막 그렇죠, 네. 간섭도 안 하고 막 했었잖아요. 쉬쉬했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형량을 이렇게 세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라별로 그 예를 들면 스페인 같으면은 열차 폭파 테러범한테 42,000년 때렸거든요. 그거는 190명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 한 명당 징역 30년씩 한술적으로 곱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미국이나 스페인처럼 형량을 곱해버리는 나라가 네.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제일 큰 죄에다가 1.5배를 범위로 합리적으로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를 2건 저지르면 15년 범위 내에서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뭐 10건, 100건이다 이래도 15년 범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왜곡이 생기는 거죠. 저희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 그걸 거쳐서 일본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요.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들도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랑 비슷한 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형량 자체를 곱해버리는 네. 그런 형량으로 갈 수는 없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죄마다 다 연결돼 있어서 예를 들면 살인죄가 제일 높은 건데 다른 죄를 더 높여버리면 뒤틀리는 거죠. 그럼 살인죄도 더 높여야 되고 그쵸, 싹다 다 이게 뭔가 다 높여야 균형이 되니까. 다 엉켜버리는 거죠. 다른 한편은 스페인 같으면 아까 42,000년도 선고한다 했지만 아무리 형량을 많이 선고해도 40년까지만 복역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든 사형도 없고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40년이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그런 류의 또 제도가 있는 그런 게 거예요. 있구나. 네. 근데 저희가 재판을 해보면은 학대가 기본적으로 형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4개월에서 징역 1년 사이거든요.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주 경미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도 있어요. 그걸 좀 폭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학대에서 죽었다, 그럼 치사가 됐다 그러면 좀 세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량이 좀 더 높아져야 될 대표적인 부분이 저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하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형량이? 저보다 훨씬 많이 나와야겠죠. 저는 저렇게 엽기적인 건데 15년, 20년씩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5년, 20년. 즐겨봐 이 채널.